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지법은 끝났고요. 면접법입니다. 인터뷰. 자, 그런데 이게 면접법이라고 이렇게 책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면접도 사실 질문을 잘하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잘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를 지금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책에도 잠깐 언급이 돼 있긴 한데요. 이제 오늘의 이제 두 개의 영상, 오늘 면접법에 대해서 두 개의 영상을 찍을 텐데, 이 영상은 이제 조사 연구의 방법에서 쓰는 면접법의 얘기도 조금은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채용 면접 같은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채용된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사람이 언제 또 면접을 볼지 모르거든요. 특히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공무원 면접 같은 거를 이제 면접관으로 이제 가보면은,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의 경력들이 화려해요. 이력서를 보면 예전의 경력들도 화려하고 뭔가 한 게 분명히 다 있는 분들이 옵니다. 특히 저는 그때 50세 이상을 뽑는, 채용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맡은 적이 있는데, 50대 이상만 오기 때문에 60대도 올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분들의 이력서를 보면은 20대, 30대 때 뭔가를 전부 다 잘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원자로 온 거예요. 특정한 곳에 자, 채용되고 싶어서 지원자로 온 경우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연구조사에서 배웠던 면접법을 한 번쯤 떠올릴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조사 연구에서 쓰는 방법, 그 면접법과 채용 면접의 방법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은, 자, 사람이 면과 면, 사람과 사람, 얼굴과 얼굴이 접한다,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접은 일단 조사 연구의 면접 같은 경우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 응답자가 편안하게 연구 조사자의 의도에 맞게 얘기할 수 있도록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이른바 자, 라포의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심리상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라포라는 단어를 귀가 닳도록 듣습니다. 친밀감의 형성은 무척 중요합니다. 만약에 면접법에서 친밀감 형성이 안 된다 그러면 조사하는 사람도 조사가 안 되고, 응답하러 온 사람들은 당연히 응답을 안 하죠. 자, 그래서 면접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 연구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채용 면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표준화 면접이에요. 표준화 면접은 규칙과 순서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자, 질문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묻고, 두 번째, 무엇을 묻고, 세 번째, 무엇을 묻고, 응답자는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해야 되는, 말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표준화 면접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사자가, 연구 조사자가 본인의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해진 것을 물어보고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는 수준의 그러한 면접 방법이 바로 표준화 면접입니다. 자, 표준화 면접은 그래서 상대방에게 좀 말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친밀감 형성이 초반에 중요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본격적인 조사 연구를 하기 전에 서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요새 이런 걸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표준화 면접은 바로 이런 사전에 친밀감이 형성하는 자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는 저녁에 이런 표준화 면접을 표준화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어요. 도시락 같은 거 먹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자, 먹은 거 다 치우고 정확하게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 면접 같은 경우는 질문이 정해져 있고 질문의 규칙, 순서, 내용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 면접을 하는 사람과 면접을 받는 사람이 서로 이제 응답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표준 면접인데요. 자, 이거는 일정한 부분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되지만 또 일정한 부분에서는 유연하게 자,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질문을 하는 사람, 즉 연구조사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유연하게 되물어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흐름이 딱 끊기게 되는 좀 위험한 또는 시간 낭비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1번, 2번은 정해진 걸 물어보고 3번은 적당히 물어보고 응답을 듣고 또 물어보고 또 응답을 듣고 다시 되물어보고 하는 방법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비표준화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연구조사자가 상당히 많이 자기의 연구조사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유연하게 때로는 순간적인 판단력 같은 게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이분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런 의문이 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가 연구조사하는 내용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네? 그럼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이런 뭐 3년 전에 이런 걸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비슷한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의 수준을 높일 건지 아니면 정해진 대로 원래 정해진 대로 갈 건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냐면은 이 면접법 같은 경우는 유경험자가 응답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이 조사하는 사람은요. 뭐 굳이 설명을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준표준화의 개념도 있는데, 자, 준표준화도 이런 거 똑같아요. 사실 표준화와 비표준화를 어느 정도 섞어놓은 수준이거든요. 자, 비표준화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예 정해놓지 않고 말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조사연구의 방법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두세 개 정도 또는 7, 8개 정도 두세 개 또는 7, 8개 정도는 정해놓고 시시각각으로 물어보는 그런 개념을 비표준화 면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물어보는 게 비표준화가 아니에요. 자, 준표준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질문했는데 저번에 응답을 듣고 이거는 이런 응답을 들었을 경우는 어떤 질문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준표준화 면접이에요. 그런 게 안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표준, 비표준, 준표준이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면접을 할 때는 일정한 틀은 정해놓고 있어요. 제가 면접을 해보기도 하고 응답을 받아보기도 하는데 질문이 도대체 몇 개지?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은 30분 또는 40분 정도 걸리고 질문은 10개에서 15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미리 말을 하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제가 응답을 할 경우에 제가 먼저 물어보죠. 이게 대충 몇 시쯤 끝나겠습니까? 뭐 질문이 대충 몇 개쯤 됩니까? 자, 그리고 요새는 태블릿 PC나 이런 컴퓨터 같은 걸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을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런 경우는 표준, 비표준, 준표준의 개념에서 또 다른 거거든요. 자, 우리 응답자께서는 이거 한번 영상 보시고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저는 응답을 보고 있어요. 저는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저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자가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웃긴 영상이면 제가 웃을 거 아니에요. 슬픈 영상이면 슬픈 표정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면접법이, 조사연구의 면접법은 상당히 다양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채용 면접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 연구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 머리에 이걸 담고 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신입 채용이든 경력직 채용이든 면접의 어떤 기준들, 이게 틀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아무리 요새 뭐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 영상과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채용 면접이라는 것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면접법은 사실 조사 연구자가 좀 유연성을 발휘하고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야 응답자에게 뭔가를 더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법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